57세 경매 초보자가 1,194만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액을 가지고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소액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우리 1,000만 원씩 벌고 싶잖아요. 그쵸? 다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1,000만 원씩 벌어서 나의 작은 투자금을 불리고 결국에는 따박따박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을 가지고 소형 아파트, 소액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 번 입찰을 하고 폐차를 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그리고 시세대로 낙찰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낙찰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은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57세의 너무너무 평범한 주부님이세요. 이 물건은 매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한테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수익도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낙찰자분께서 아드님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도 좀 이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내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10.5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58.14제곱미터이죠. 그래서 평형으로는 23평형이에요. 감정가격이 9,600만 원. 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면서 감정가도 1억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소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70% 6,720만 원이죠. 이 정도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도 도전해보실만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외관 사진입니다. 네, 좀 노후도가 느껴지죠? 당연히 감정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오래됐을 것이고 입지가 막 훌륭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싼데 좋은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복도식입니다. 그래도 세대수가 꽤 있어 보여요. 복도에는 이렇게 연두 색깔로 도색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지가 낙찰받은 물건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세대수가 꽤 많아 보이고요. 자, 이 아파트 단지 모양을 보면은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이제 북쪽인데요. 단지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는 동은 동남향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동, 요거 303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이죠. 그리고 304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이기는 하지만 서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311동, 309동, 313동 같은 경우에도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동 배치를 좀 이렇게 혼합해서 해놓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 조사를 하실 때에는요, 남동향과 남서향 동의 시세가 반드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또는 차이가 나지 않는 단지들도 있어요. 오히려 향이 좀 더 좋지 않은 동이요, 그 앞에 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향보다는 더 매매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세 조사를 할 때 이런 아파트 동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좋은 향으로 해서 500만 원 높여서 시세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요, 아마 수익이 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작은 수익이라도 내가 내려고 입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도 낼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 주공 아파트, 그리고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초품화는 아니네요. 그래서 주변의 학교를 좀 찾아봤더니 밑에 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고등학교,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또 아니에요. 또 이 아파트는 실거주자들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라고 또 조사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물건은 너무 운이 좋게도 안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었어요. 조사 당시에 복도에 있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그런 틈을 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현관문이 좀 교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을 보면서 안에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옆집이나 동네 주민 탐문을 통해서 해당 호수에 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도 조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하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권리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고요. 소유자분이 점유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위험한 가처분이 있는지 봐야 하죠. 확인을 했더니 가처분이 없네요. 매우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우리 57세 경산에 거주하시고 아드님 장가를 보낼 준비에 지금 한창 바쁘신 우리 교육생분은요. 경매가 처음이세요. 경산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또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셨어요.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굳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 수업 때 배운 대로 이렇게 포인트 있게끔 물건을 또 잘 고르셨고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세조사도 정확하게 잘 하시고 임장까지 모두 잘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18명의 입찰자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생분이 8,8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91.67%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우리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수익 계산하기 전에 이 안동시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지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수요 입지, 우리가 입주 물량을 살펴보는 거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경북, 안동시. 이렇게 봤더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5만 3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2021년, 2022년도에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했고 올해 2023년, 내년 2024년도까지 적정한 공급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아직 공급 물량 예정이 없네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막 넘쳐나거나 이러는 지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동이 굉장히 소도시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억도 하지 않잖아요. 이 물건의 시세는요 1억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리를 했을 때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익 계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수익 계산하는 거 좀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이세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이해하면서 해볼게요. 네,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자면 오랜만에 부동산 계산기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부동산 계산기 클릭하시고 먼저 중개보수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이 물건을 1억 35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여러분? 8,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요. 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이 물건을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한 1억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억이면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매도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1억 500으로 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1억 500으로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고요. 150만 원 이사비 정도 좀 내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350만 원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물론 신뢰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내놓고 판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살 때보다는 훨씬 금액을 좀 낮추세요. 그래서 내놓을 때는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다른 물건들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적정한 선을 말씀하셔서 내놓으세요. 충분히 절충 가능하잖아요. 왜? 저희는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1억 350만 원이라고 매매 가격을 치고요. 뒤에 만 원이 붙어 있으니까 공 4개는 입력하지 마시고요. 중개 보수 계산 눌러보시면 56만 9,250원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56만 9,250원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양도세 계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1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77%예요.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낙찰을 받고 나서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매도를 하죠. 그럼 기본세율 적용을 받거든요.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그 전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꼭 참고하세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주택수가 1주택자로 하면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이상 이렇게 입력하시고, 취득가액이 8,800만 원이었죠. 양도가액은 우리가 1억 3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필요 경비 는요, 취등록세,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이전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 아까 우리가 한 57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대출을 낙찰가 70%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160만 원에서 한 달에 이자는 31만 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매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자는 총 62만 원. 그래서 이전 비용 160만 원, 중개 수수료 57만 원에 이자 62만 원을 다 합산을 했더니 총 비용은 28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는 28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취득 일자에는요, 이게 개인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동산 계산기이죠. 만약에 취득 일자에 우리가 낙찰받은 날짜를 기입하고 실제로 매도한 날짜를 기입하면은 세금이 77%가 부과가 돼요. 우리는 낙찰받은 물건을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할 거잖아요.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터울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 일자를 저는 2021년 10월 1일로 설정을 하고요. 양도일자는 2023년 10월 30일로 입력을 할게요. 2년 이상으로 이제 벌어져야 되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너무너무 편리하게도 계산이 딱 자동으로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8,800만 원, 양도가액이 1억 350만 원, 필요경비 280만 원 해서요. 액면상 양도차액이 1,270만 원이에요. 낙찰가 8,800만 원 중에서 70% 대출을 받았어요. 6,160만 원 대출을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2,640만 원입니다. 자, 2,640만 원으로 도전한 물건인데요. 액면상 시세차액이요. 1억 350만 원으로 매도를 했고 낙찰가는 8,800만 원이죠. 그래서 1,270만 원 액면상 시세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계산기는 제가 개인 양도세를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인적공제라고 해서 1인당 250만 원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매도를 할 때에는 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도차액 1,270만 원, 여기서 우리가 기본세율 적용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6%의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270만 원에서 6%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을 76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1,270만 원에서 세금 76만 원을 뺐더니요, 순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1,194만 원입니다. 와! 1,194만 원이면 몇 달치 급여인가요? 57세 평범한 주부님께서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받는 급여는 아마도 한 30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1,194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셨어요. 거의 넉 달치 급여입니다. 이렇게 아마 1년에 한 3건 정도만 하신다면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아드님도 장가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6월 19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요.
7월 10일 날 잔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매도 계약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까요? 해당 아파트 23평형에 이제 실거래 찍힌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9월 달에 우리가 4층이거든요. 4층 1억 350만 원. 와. 네, 정확하게 실거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매도할 뻔했던 이 물건을요. 1억 500에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고 150만 원 내고 해줘서 1억 350만 원으로 매도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투자금 2,64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요. 1,194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57세에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것도 경산에 거주를 하시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충분하셨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또 서울까지 오셨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소액인데다가 멀리 사셨고요. 그리고 뭐 연세가 그렇게 또 어린 나이도 아니시잖아요.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아마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내셨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 존경함을 표하고 싶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 이 세연쌤이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고 아마 많이 용기를 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행복이 오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힘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지금도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잘 버티고 헤쳐나간다면은 그 뒤에는 행복이 온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행복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이 힘든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잘 이겨내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도 이 세연쌤과 함께 한 발 성장하셨나요? 반드시 성장하셨어요. 용기 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함께 외칠게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